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부터 성교통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꽤 많은 분들이 성교통으로 오시거든요. 성교통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 스스로 성교통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진단도 내려보시고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교통에 대해서 구글링을 했더니 놀랍게도 120개의 치료가 있습니다. 놀랍죠. 불보디니아라고 외음부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120가지. 예를 들어 트리거 포인트 자극되는 데를 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이스백을 대거나 그냥 팬티를 입지 말거나 그 다음에 그 헐렁헐렁한 옷을 입거나 섹스를 피하거나 그 자전거를 피하거나 그 다음에 속옷을 면으로 입거나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 다음에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골반 저근을 운동시키거나 그 다음에 삽입 섹스를 하지 말거나 가바펜틴을 쓰거나 그 다음에 옥살레이트를 적게 들어있는 식사를 하거나 따뜻하게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리도케인을 쓰거나 비타민 D를 쓰거나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크림을 쓰거나 스테로이드 크림 그 다음에 항진균제, 항생제, 그 다음에 보톡스, 그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에스트로겐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을 쓰거나 다일레이터, 질 확장기를 쓰거나 타이 마사지를 하거나 글루텐이 없는 식사를 하거나 에폭사나 이런 걸 먹거나 프레마린을 먹거나 굶거나 카네스텐을 쓰거나 칼렌듈라라고 하는 걸 쓰거나 니스타틴 이것도 항진균제를 쓰거나 라나케인, 캡사이신 를 쓰거나 리플랜스, 누바링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치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치료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치료가 필요한 이 성교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외음부가 아픈 거를 불보디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보시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10대에서 40대 사이에 호발을 하고 있고 한 75%는 34세 이전에 성교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교통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통에 대해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섹슈얼 페인, 통증이 있을 때를 성교통증이라고 합니다. 가임 연령 한 8에서 28%로 굉장히 흔하고 여성이나 그 파트너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성교통은 주로 외음부, 질, 전정, 자궁경부, 자궁 구석기, 골반 근육 이러한 구조를 지배하는 신경에 관련돼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교통증을 설명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음부 통증 이게 불바가 외음부거든요. 외음부의 통증 불보디니아 성교통 성관계를 할 때 아프다 디스파르니아 그 다음에 질경련증 베지니스무스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통증의 원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교통의 용어가 발전을 했습니다. 성교통 중에 특히 외음부가 통증이 있는 걸 불보디니아라고 하는데 원인은 염증, 호르몬의 변화, 신경의 원인, 근골격계, 발생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심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관련돼 있고 여성의 삶의 질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음부통, 만성 외음부통증, 불보디니아, 크로닉 불바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바가 외음부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디니아가 그리스의 고통의 여신인 오다인에서 이 외음부와 오다인이 합쳐서 불보디니아라고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파피루스 같은 고대 문헌에서 이런 글을 찾아볼 수가 있고 최초로 과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토마스가 외음부 일부에 점막을 공급하는 신경의 과도한 감수성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특히 전정이나 한쪽 소음순에 국한되더라. 이렇게 먼저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스케넬
스캔스 덕트라고 하는데 이 스캔인데 페리유레스랄 글랜드거든요. 그 요도 뒤에 있는 샘인데 이 페리유레스랄 글랜드를 지칭한 이 스코틀랜드 성비과 의사는 스캔에가 외음부의 과민성, 그러니까 외음부가 너무 슈퍼 센시티브, 너무 과민하다. 그러니까 그냥 만졌을 때 보통 사람이 안 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졌을 때 너무 아파하더라. 그래서 이 진찰하는 손가락이 과민한 부위에 닿았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소리를 지르더라. 그래서 이럴 때 불보드니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됐고요. 그 외에도 디스파르니아, 베지니스 분수가 있는데 디스파르니아는 성관계 인터코스를 할 때 통증이 있는 걸 디스파르니아라고 특히 하는데 성교통, 성교중 통증 이렇게 표현하고 1878년에 로버트 반스가 어떤 저널에서 클리니컬 히스토리 오브 더 메디컬 앤드 서지컬 디지즈 오브 더 우먼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지니스라는 말은 성교를 방해하는 질 근육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베지니스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1862년에 심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음부 통증에 대한 염증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외음부 처음에는 염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포칼 불바이티스, 베스티블라, 아데나이티스, 아이티스가 다 염증이거든요. 이 아이티스 염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염증은 그 원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원인이더라. 그래서 그 염증이라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성교통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나이,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트라우마나 질환이 있는지, 성교통인지 질경련증인지 구분을 하고 탐폰을 사용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질경련증이 1도부터 5도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그리고 질경련증이 1차적으로 처음부터 생겼는지 아니면 안 생기다가 중간에 나이가 들어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디니아가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오디니아가 이 통증이 불바에서 생기는지 외음부에 생기는지 전정 베스티블에 생기는지 또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과거에 성추행이나 엄격한 가정이나 종교 같은 교육을 받았는지, 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첫 성교를 했을 때 질이 너무 작거나 음경이 너무 컸는지, 통증이 심했는지, 질이 찢어졌는지, 출혈이 있었는지, 임신과 관계가 있는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혹은 에이즈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인과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성기가 손상된 과거력이 있는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는지, 질경련증에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삽입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 삽입할 때 통증 때문에 불안한지, 그 전에 치료를 시도한 시간과 타입이 어떤 치료를 했는지, 성관계를 했을 때 그 관계 과거리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성기능 점수가 어떤지를 체크를 합니다. 질경련증이 있을 때 1차적인지 2차적인지를 구별하게 되는데, 1차적에는 성관계를 할 때 항상 통증이 지독이 심해서 불가능했을 경우,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마다 벽을 치는 것 같이 아플 경우, 그다음에 2차적에는 성관계를 처음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생길 경우 2차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시작된 시점이 캔디다 감염 후인지 분만 후인지, 성기의 트라우마를 받은 다음에는 폐경 후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성교통의 정도가 성관계는 가능하지만 통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성관계가 아예 불가능한지, 그다음에 질에 어떤 탐폰을 썼을 때 통증이 있었는지 아닌지, 아예 삽입이 안 됐는지, 그다음에 성관계 도중에 통증 정도가 이제 1에서 10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 1은 통증이 없다고, 5는 중간 정도, 10은 너무 심해서 성관계가 불가능한 정도를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 버닝, 타는 듯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질경련증은 베지니스무스라고 그랬고, 질의 근육이 비수의적, 그러니까 비자발적, 그러니까 자발적 말고 비자발적으로 수축해서 성기가 삽입이 안 되는 것을 질경련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질경련증도 1도부터 5도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도는 골반제에 경련이 있지만 안심시키면 좋아져요. 그래서 진찰하는 동안 이완할 수 있는 정도가 1도. 2도는 골반저 근육이 경련이 안심시켜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찰할 때도 이완되지 않는 정도. 3도는 골반저 경련이 너무 심해서 진찰을 하기 위해서 진찰하려고 하면 엉덩이를 막 들어요. 진찰 안 하려고. 그게 3도. 그 다음에 4도는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다리를 오므려서 진찰이 불가능한 거. 진찰도 할 수 없는 정도. 그 다음에 5도는
외부 생식기를 만질 수도 없고 격려해도 성기를 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오도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FSFI라고 이제 모든 저널을 리뷰하거나 성기능 지수를 잴 때 점수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이게 19개 항목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자이어, 성적 욕망. 그러니까 지난 4주 동안 성욕이나 관심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지난 4주 동안 성욕이나 성적 관심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본인이 전혀 없었다, 조금 있다, 뭐 이렇게 했고, 이것이 성욕이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1, 2 항목이고, 3, 4, 5, 6은 어라우저를 보는 거예요. 흥분. 예를 들어 지난 4주 동안 성행이나 성교 중에 얼마나 자주 성적 흥분을 느꼈습니까? 지난 4주 동안 성행이나 성교 중 성적 흥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4주 동안 성행이나 성교 중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에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다음 지난 4주 동안 성행이나 성교 중 얼마나 자주 당신의 흥분에 만족했습니까? 이거를 대답을 해서 어라우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1, 2, 3, 4, 5, 6이 성적으로 흥분이 안 되는지 아니면 성적으로 관심이 없는지를 체크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은 윤활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성행이나 성교 중에 얼마나 자주 젖어 있습니까? 그러면 젖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다음에 성교가 끝날 때까지 젖은 상태를 얼마나 자주 유지했습니까? 그리고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걸 체크를 해서 루브리케이션, 윤활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 12, 13은 오르가슴을 체크하는 건데요. 지난 4주 동안 성적인 자극이나 성교를 했을 때 종종 오르가슴 절정에 도달했습니까?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능력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그 다음 이제 14, 15, 16은 성적 만족에 대한 걸 물어보거든요. 지난 4주 동안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동안 정서적 친밀감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성적 관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성생활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주로 만족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 19는 통증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난 4주 동안 삽입 시 불편함이나 통증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4주 동안 질 삽입 후, 이건 삽입 시, 삽입 후 불편함이나 통증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19번은 질 삽입 중 또는 질 삽입 후에 불편함이나 통증의 정도, 아까 1부터 10까지 얘기했죠. 통증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항목을 보는 거죠. 일단은 디자이어가 있는지랑, 그 다음에 어라우설이 있는지, 잘 젖는지, 그리고 오르가슴을 잘 느끼는지, 그 다음에 성적 만족을 하는지, 통증이 있는지, 총 6가지를 성적 그 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시 그 용어로 들어가서 외음부 전정중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외음부통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외음부 전정중군은 1980년도에 프레드리와 우드루프가 전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발표했고, 통증과 가장 관계에 있는 해부학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프레드리는 외음부 전정중군, VVS라고 하는데 불보 베스티뷸라이티스 신드롬이라고 단어를 했고, 여기도 아이티스 염증이 들어가죠. 외음부 통증이 있는 28명의 여성을 발표를 했는데 전정에 국한됐고 만지면 통증과 관련된 전정 소견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는 외음부 통증과 관련된 연구에서 획기적인 탁월한 학회가 된 국제 외음부 질환 연구에, 이게 ISSVD라고 하거든요. 이런 학회를 처음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ISSVD는 이제 GVD라고 제너럴라이즈드 불포디니아라고 첫 번째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만성의 외음부에 불편함이 있고, 환자가 자결감이나 따끔거림, 그다음에 자극적이고 원시적인 감각을 특징을 하는 그런 증상을 있을 때 GVD라고 진단을 내는데, 이게 버닝 센세이션, 타는 듯한, 그다음에 스팅잉, 찌르는 것 같은 따끔거림, 이리테이션, 이리테이팅, 자극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을 GVD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그 단어들을 나열한 이유가, 굉장히 외음부 통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정의하는 단어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이런 단어도 쓰고 저런 단어도 쓰고 이런 논문도 있고 저런 논문도 있는데 결국 그 논문들이 결국은 통증, 성결통에 대한 단어고 그게 이제 나중에 2005년도에 정립이 됩니다. 베스티뷸로디니아가 이제 전정통인데 1992년도에 외음부 통증에 대한 검토를 해서 피부병, 감염, 염증, 신경통의 역할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염증하고만 관계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아이티스, 염증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래서 베스티뷸라이티스를 베스티뷸로디니아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1999년 이전에는 베스티뷸라이티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베스티뷸라이티스 잘 안 쓰고 베스티뷸로디니아 통증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ISSVD가 외음부 통증에 대한 용어를 확장을 해요. 그래서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자극이 있으면 프로보크드, 자극이 없으면 언프로보크드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했으면 로컬라이즈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했으면 제너럴라이즈드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보크드, 뭔가 이렇게 만졌거나 염증이 있었거나 그래서 생긴 프로보크드고 베스티뷸로디니아를 PVD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냥 아무 자극이 없어도 그냥 통증이 있을 때 그러면 GVD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호르몬, 염증, 신경, 근골격계, 유전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1차적으로 생겼느냐 2차적으로 생겼느냐 그 다음에 가끔 인터미턴트 가끔 통증이 있느냐 계속 통증이 있느냐 퍼시스턴트 있느냐 그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음부 통증이나 성결통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했지만 최근 12년 동안 가장 크게 발전을 했고 2015년에 ISSVD는 드디어 국제여성성건강연구학회 그 다음에 국제골반통증학회 미국의 대표적인 산부인과 의사회 그 다음 미국의 외음부 통증협회 이런 것을 싹 합쳐갖고 외음부 통증 불바페인과 불보디니아 명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너무 단어가 많다. 이거 우리 다 통합해서 한 개로 하자. 이거를 ISVD가 이렇게 학회를 싹 모았습니다. 그래갖고 최종 2015년 7월에 그리고 8월에 학회에서 모두 승인해서 단어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이게 정리된 도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도표겠죠. 이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지속적인 외음부 통증이나 외음부통의 합의된 용어 및 분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 장애로 인한 외음부 통증, 불바페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외음부통, 그걸 불보디니아인데 이거 불보디니아는 명확한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외음부 통증으로 있을 경우, 근데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원인이 있고, 이건 원인이 없는 거를 원인이 있는 거는 불바페인, 원인이 없는 거는 불보디니아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바페인은 일단 염증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전염성하고 염증성이 있는데 전염성은 재발성 캔디다, 헤르페스. 염증은 경화성 태산, 편병 태산, 면역 수포성 장애. 그다음에 이제 종양, 암 같은 거죠. 파제스 디지즈, 편평세포암.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원인이다. 그러면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 신경이 압박됐거나 신경이 부상됐거나 신경종이 있을 때. 그다음에 외상, 뭐 다쳤거나 여성 생식기가 잘렸거나 분만했을 때. 그다음에 아이아트로제닉, 수술 후에 혹은 케모세라피 항압요법 후에 방사선요법 후에 생겼다. 이제 호르몬 결핍이 있다. 예를 들어 폐경 때 비뇨생식기 중분, 그다음 외음질 위축, 수유성으로 무혈경일 때 있을 때를 이거를 불바페인, 특정한 원인이 있을 때 근데 그 원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보디니아는 명확한 원인은 없어요. 근데 3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 요인은 있어요. 예를 들어 국소적으로 있더라. 그러면 이제 전정통하고 음액통,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있더라. 그리고 어떤 유발되는 원인, 삽입했을 때, 접촉했을 때 있더라.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있더라.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발병 원인은 1차적이나 2차적이더라. 그럼 시간 패턴을 봤더니 가끔 그러거나 지속적이거나 일정하게 그러거나 그냥 바로 즉각적이거나 한참 있다 나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불보디니아에 관련되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요인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동반질환이나 통증 증후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증성 방광 증후군이 있거나 섬유 근육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축두 하악 장애가 있을 때 유전적이거나 호르몬
그다음 염증, 근골격계, 뭐 골반 근육 활동성이나 근막이나 생체 역학적으로, 신경적으로 뇌나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말초에 문제가 있을 때,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서 기분이나 대인관계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조적으로 회음부가 내려오면서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불보디니아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는 여러 연구에 따랐더니 캔디다 질염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일으키고 그 후에 염증이 계속 지속되더라. 근데 유전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증가된 감수성을 허용하는 어떤 유전적 변화와 경구 피임약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이상이 중복되거나 그걸 통해서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생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르몬이 원인이 되는데 주로 외음부하고 질 조직이 그 건강을 위해서는 호르몬에 의존하거든요. 이런 스테로이드, 섹스 스테로이드 감소가 성교통을 유발하고, 이 섹스 스테로이드 감소의 원인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폐경, 수유, 식욕 부진, 시상하부의 무월경, 과도한 신체 활동, 스트레스, 그다음에 고프롤락틴 혈증, 그다음 난소를 절제하거나 자궁 척출하거나 경구 피임약을 먹었을 때 호르몬이 원인이 돼서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피임약을 먹게 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하고 토탈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감소하면서 간에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 증가하고, 그러면 피에서 에스트라다이올과 프리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호르몬이 감소해서 성교통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호르몬 피임약은 이런 안드로스테론 수용체에서 테스토스테론 기량제로 작용해서 합성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해서 어떤 조직 병력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이럴 때 조직이 취약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17세 이전에 경구 호르몬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들한테 외음부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이렇게 호르몬이 원인이 돼서 생긴 전정통에는 국소적으로 에스트라다이올과 테스토스테론을 같이 썼을 때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교통은 염증이 원인이 된다고 해서 베스테빌라이티스, 불바이티스 이렇게 염증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염증이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한테 전정점막에 봤더니 염증세포가 있었고, 비림프하고 IgA 밀도가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전정통인 여성에서 비만세포, 마스트셀이 증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피검사를 했더니 사이토카인이나 유로카인, 케모카인이 증가되어 있었고, 이럴 때 캔디다가 국소적으로 피부 공격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고를 하고, 염증이 성교통에 관여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캔디다 염증이 관련이 있습니다. 질로 보면 이게 질이거든요. 이게 질이고 이게 학문이에요. 그러면 질 주위 EV가 후전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뒤쪽. 근데 거기에 퓨보 콕시제우스 이 근육이에요. 퓨보 렉탈리스 이 근육. 그다음 트랜스버스 슈퍼피셜 트랜스버스 페리니엄스 이 근육이 과긴장됐을 때 이 부위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이 근육을 찾아서 보툴리늄 톡신, 우리가 얼굴에 맞는 보톡스를 놔주거나 인터페론 주사를 놔주기도 합니다. 이게 후전정에 있는 통증이 있을 때. 질 또는 깊은 삽입의 성교통은 일리오 콕시디오스와 옵츄레이터 인터너스가 관여를 하는데, 이게 옵츄레이터 인터너스 근육이고 이게 일리오 콕시디오스 근육입니다.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질환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텐스하게 아주 그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발견해서 그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음액이 여기잖아요. 음액 주위에 이스키오카보노서스 근육이 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 그 다음에 불보스폰지오서스 근육이 이 근육이에요. 이 음액 주위를 이렇게 싸고 있죠. 이 근육을 찾아서 얘가 텐스하고 긴장이 있다. 그럼 여기다 뭐 여러 가지 주사를 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신경이 이유가 된다. 주로 이제 신경은 뇌나 척수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 중에 중추의 과민증의 증거가 있더라.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을 처음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마토센서리 인슐라 엔트레 싱귤레이트 리전 같은 통증 조절과 관계된 영역에서 전정 자극에 반응해서 신경 활동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추신경이 말고 말초신경에 증식이 있더라. 뉴로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로보크드 유발된 베스티뷸리티니아 전정통을 가진 여성이 정상 여성보다는 전정 점막에 통각 수용기가 많더라. 그러니까 신경 말단이 많더라. 최대 10배까지 많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의 전정 조직에서 2,000가지 수의 마스트셀, 비만세포가 발견됐고 그 외에도 신경 성장인자 헤파리네이즈를 방출해서 이 신경 종말이 점막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 심리 사회적 요인이 성교통을 야기할 수 있는데 불안, 우울증, 그다음 아동기 때 성적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외음부 통증의 발병 위험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 통증이 있는 여성이 통증이 없는 여성보다 이런 불안 장애나 이런 것이 4배 더 많았고 외음부 통증의 여성이 더 큰 통증의 강도,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 관계된 여러 가지가 있었고 특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 통증에 대한 과잉 경계, 낮은 통증 자기 현응감,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 회피, 불안, 우울 등이 있었습니다. 발생학적 그리고 선천적 요인을 보면 외음부 통증하고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증후군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유로제니탈 사이너스가 태생기 때 컨제니탈하게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로는 원발성으로 전정통이 있는 여성이 2차성 전정통이 있는 여성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는 더 자주 배꼽 과민성, 이게 umbilicus 있잖아요. 배꼽이 과민한데 이것도 똑같이 원시 비뇨 생식동에서 유래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선천적으로 신경세포가 증식된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정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광이라든가 이런 데와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교통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있을 경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골반저가 과활동이다. 이럴 경우는 골반저에 물리치료를 하거나 근육 이완제, 예를 들어 이게 디아제팜이 항불안제, 항우울제인데 이것을 차약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리베이트 애니머스, 아까 그 근육에 보톡스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호르몬 피임약을 사용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럴 경우는 일단은 호르몬약을 중단하고 전정 부위에다가 국소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섞은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면 치료가 잘 됩니다. 외음부 통증에 대한 유병률을 보면 여성 가임기 여성의 8에서 28%, 그리고 미국에서 성교통만 보면 유병률이 한 3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이 6개월간 치료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8,86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병원비, 보험금, 휴가비, 교통비가 포함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외음부 통증의 보수적인 추정치로 봤을 때 연간 비용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한 310억에서 720억 불을 여성들이 진료비로 쓰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폰테는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이 다른 피부 질환이나 외음부 질환을 가진 여성보다는 삶의 질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보고를 했고 입증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음부 통증에 대한 현대의학의 이해의 역사는 굉장히 짧고요. 여성의 성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느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용어가 정립된 지 한 12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성적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외음부에 국한된 통증이 신경이라든가 근골격계, 호르몬, 그다음에 피부나 염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불보디니아가 여성의 일생 동안 매우 흔하고 더 많은 의료 제공자들이 그걸 인식하고 교육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솔루션을 더 잘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깨나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고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 관리를 받듯이 실은 몸이 안 좋으면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음부 통증이나 성교통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실은 치료를 꺼리고 있고 치료를 열심히 하는 의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교통에 대한 강의를 제가 계속하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교통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강의를 좀 듣고 본인 스스로 본인 질환을 의사들이 별로 많이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질환을 진단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병원에 올 수 있는 건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성교통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강의를 꾸준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오시면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습니다.